네, 김동현의 마감전 업앤다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김동현 전문가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거래소도 지금 뭐 낙폭이 진정돼서 지금 플러스로 돌아서 있고요. 코스닥도 지금 한 1.4%가량 상승 나와 있습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기술 반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코스피 지수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뭐 당장의 큰 하락도 아닐 것 같고 큰 상승도 아닐 것 같다 이렇게 의견 드리고 있는데 2,000포인트를 깰 만한 상황도 아닌 것 같습니다. 대형주들 어차피 밸류에이션적인 매력도가 유지되고 있고 그걸 깰 만한 어떤 시스템 리스크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하반 경제권역에서의 반등 정도라고 시장 지수는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충격이 좀 나온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뭐 그렇게 속락을 하기에도 조금은 낙폭이 좀 과했던 상황이니까 뭐 한 700, 한 3, 40포인트 정도까지는 뭐 기술 반등 여력이 열려 있기 때문에 다만 종목들이 위쪽에서 대부분이 좀 꺾여 있는 종목들이니까 현재 상승을 재상승으로 기대하시기보다는 기술 반등으로 이해하시고 오히려 리스크 관리 계속 병행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 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전력입니다. 지금 실적이 뭐 작년 2분기보다는 거의 뭐 더블 정도 100% 이상 뭐 급증할 것으로 이야기도 되고 있고요. 오늘도 뭐 상당히 덥습니다만 또 여름 수혜주로도 보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오늘 한전은 5만 한 400원 선까지 좀 올라와 있습니다. 직전 고점 부근에서 움직임 나오는데요. 자, 어떤 전략 필요하겠습니까? 한국전력이 지금 5만 원이 거의 뭐 15년 저항권입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면은 작년 연말에 한번 5만 원대를 넘어갔다가 저항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5만 원대를 넘어갔다가 또 매물 소화가 단기적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5만 원을 두드린다는 것은 5만 원 돌파에 대한 에너지가 지금 분명히 좀 살아 움직이는 듯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시황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한국전력에 좀 유리한 흐름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경기 민감형 대형 수출주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경기 자체가 좀 느린 양상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가 아주 빠르고 강한 자금의 이동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코스피 성장주나 코스닥 성장주나 이런 쪽이 다시 가기에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유틸리티 방어형 종목에서 뭐 이익 모멘텀 최근에 견고한 상황이고 수급도 좋고 추세도 좋은 한국전력이 보통 이렇게 박스장이나 변동성이 좀 큰 장에서는 한두 종목을 가지고 상징적으로 좀 끌어올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한국전력이나 뭐 KTNG, 강원랜드 같은 종목이 그런 타겟존에 들어온 걸로 보이기 때문에 추세주 공략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세 종목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코스닥의 뭐 전체적으로 오늘 바이오 제약주들 흐름이 아주 뭐 강합니다. 코롱생명은 거의 뭐 한 16%가량이 올라 있고요. 또 뭐 바이넥스나 바이로메드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디톡스 같은 경우도 한 4%가량 반등해 주고 있는데요. 자, 메디톡스는 좀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일단은 그 강하다는 관점 자체를 당일 시세로 보면은 뭐 강하다 볼 수 있겠지만 코롱생명도 50% 어제까지 빠진 상태에서 오늘 반등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메디톡스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해서 20% 빠졌다가 60일선에서 21선과 5일선을 회복하지 못한 반등의 거래량이 없습니다. 이건 뭐 전형적인 기술 반등 양상이라고 일단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메디톡스는 여러분들이 그 과거의 컴투스를 좀 기억해 보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메디톡스 뭐 다들 아시다시피 라이센스 아웃이 된 기업이기 때문에 모두가 그런 내용을 알고 있죠. 성장주를 가치주와 혼돈하셔서는 안 됩니다. 성장주가 싸다, 이 정도 실적이면 메디톡스 가격 괜찮은 거 아닌가라는 접근은 타당치가 않습니다. 성장주는 뭔가 신선한 성장이 계속 살아 움직여야 되는데 현재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나와 있는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어떤 해묵은 성장 모멘텀 가지고 새로운 시세를 만들지는 못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오히려 쌍봉 우려감을 여전히 좀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 높게 사신 분들은 본전 회복에 대한 미련보다는 다행스러운 기술 반등이라고 보시고 매도 관점 접근이 맞는 것 같고요. 저점 매수 공략이라든지 대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일단 좀 접어두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 전반, 제약 전반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그냥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보시는 게 필요하지 이전 3, 4월 달의 시세를 다시 또 회복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지나친 기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금융주 내에서 하나 보겠습니다. 현대해상인데요. 뭐 어제 오늘 한 9% 정도 이틀 동안 아주 뭐 급등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어떻게 좀 매수 대응이 가능하겠습니까?
네, 뭐 대형주는 사실 지금 대형주 쪽에서는 그 대형주는 여러분 간단한 논리입니다. 말 그대로 그 사전적 의미로 대형주라고 보면 되는데 이 대형주는 대형 자금이 들어와야지 전방위적인 확산이 나올 수 있겠죠. 지금 외국인들 수급 얇은 상황이고요. 오히려 매도가 수시로 나오고 있고 기관도 공격적으로 사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형주가 전방위적으로 어떤 민감주 쪽에 확산되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야 되는 거고 그 와중에서 움직이는 섹터를 공략을 하시는 거죠. 미국 금리가 일단 뭐 불확실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좌우간 올해 한번 올린다는 건 거의 기정사실화돼 있기 때문에 최근에 미국채 2년물 금리 같은 경우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건 9월달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여전히 엿보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글로벌 자금들이 미국 은행주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글로벌 은행 쪽에 대한 자금 집행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하나의 구조로서 금융주 쪽에서 오히려 은행주보다도 보험주 쪽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하락 쪽 보겠습니다. 오늘 거래소나 코스닥 지금 소형주가 살아나고 있고요. 또 이제 그 코스닥은 뭐 전체적으로 다 좋은 흐름입니다만 아무래도 종목 수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하락 쪽은 먼저 보시면 다음 카카오는 오늘 뭐 셀트리온은 좀 많이 오르는 그래도 이제 강세인 반면에 다음 카카오는 한 6% 정도 시총 큰 종목 치고는 좀 많이 밀려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어닝이 8월 한 13일 정도에 지금 실적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좀 부담감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많이 밀리는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제가 아마 이렇게 말씀드렸을 겁니다. 다음 카카오는 좀 중기적 관점에서 카카오 택시의 시장 연착륙이 다음 카카오의 가장 큰 모멘텀이 될 것 같다라고 의견 드렸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리기를 12만 원 정도면 살만하다라는 의견을 아마 드렸을 겁니다. 지금 따라가기보다는. 왜냐면은 1분기 실적이 뻔히 안 좋습니다. 미래의 어떤 사업 성과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크지만 1분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카카오 택시를 연착륙시키고 카카오페이를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사용을 했죠. 뭐 거의 쿠폰들을 뿌려버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실적 안 좋은 게 당연하다. 그럼 그것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면 저가 매수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다만 오늘처럼 코스닥이 모두 올라올 때 이렇게 빠지면요 수급이 좀 안 좋겠죠. 그렇다면 12만 원 이탈 일시적으로 나오는 것까지 감안해서 저가 매수를 좀 분할 관점에서 오히려 12만 원 언더 쪽에서 매수 관점으로 목표 전략을 한번 세우고 단기적인 전략보다는 핀테크 쪽에서 가장 일단 범용 확산 가능성이 좀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는 12만 이하에서는 좀 중기적 공략 대상이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롯데케미칼 보겠습니다. 실적은 아주 잘 나왔는데요. 고점에서 거의 한 13% 오늘 밀려나면서 상당히 쇼크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유화도 좀 많이 밀리고요. LG화학이나 뭐 SK이노베이션 뭐 같이 좀 밀려나는 상황인데요. 자, 롯데케미칼은 뭐 3분기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좀 반영됐다라고 좀 봐야 되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미약품처럼 호재가 나왔는데 아침에 고가가 나오면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분기 영업이익이 뭐 7천억 가까이 나왔으면 거의 뭐 사상이익 정도의 수준인데 이 수준에서도 주가가 못 올라간다라는 거는 이게 반영돼 있다라는 반증이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 주가 부진을 좀 예상해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최근에 납사 스프레드가 조금 약화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번 2분기 대비 3분기 실적은 일단 감소가 좀 불가피하겠고요. 다만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3분기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지기보다는 아직까지 그 범용화학주의 대표격인 롯데케미칼 혹은 화학주는 경기 민감 섹터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이 가볍게 고점을 마구 치고 나갈 시세는 아니다라는 어떤 시장의 인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싸게 모으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가격대에서는 위아래 모두가 변동성이 좀 축소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타이밍적 관점에서는 별 매력이 없어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SDI 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어닝이 일단 적자로 전환이 되게 되면서 오늘 아주 뭐 급락세 타고 있습니다. 뭐 LG 그룹사들도 뭐 부품 계열사가 좀 안 좋았던 부분이 있고요. SDI도 지금 뭐 따라가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뭐 단말기 관련해서도 뭐 정체돼 있다, 스마트폰 성장률이 정체돼 있다는 부분까지 계속 뉴스가 좀 악재가 겹치는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뭐 지금도 뭐 팔아야 될까 아니면 좀 저점 매수를 좀 노려봐야 될까요? 아직 저점 매수는 좀 이르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삼성 SDI 모멘텀은 가치주의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실적 대비수는 고평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프리미엄을 줬던 이유가 이제 성장성인데 뭐 대형 전지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미래 사업에 대한 성장성을 담보하면서 주가가 좀 높게 거래가 됐었는데 오히려 캐시카우 역할을 하던 소형 전지 쪽에서도 실적이 쇼크를 받고 있다는 것은 이후에 대형 전지 쪽에 성과가 나올 때까지 버텨주는 기반이 없다는 거기 때문에
주가의 바닥을 뭐 현재 구간에서는 예측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이후 저점이 확인된 이후에 뭐 저가 공략을 또 장기적인 성장을 보시고 하는 것은 장기 투자자 관점에서는 뭐 가능하겠지만 아직은 그냥 좀 지켜볼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업 펜다운 김동현 전문가였습니다.